뾰로롱. 안녕하세요 여러분, 맴돌입니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올렸던 프로크리에이트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올렸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점이 뭐냐면, 과연 브러쉬는 어떻게 만드나요? 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저는 제가 제 브러쉬를 직접 만들어서 제 편의에 맞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캐치하신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게요. 같이 봐보실까요?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브러쉬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로 컨텐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브러쉬 라이브러리에 가면 여기 있죠. 솔 1, 솔 2, 1번, 2번 안에 있는 브러쉬들 대부분이 제가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브러쉬를 수정을 한 거예요. 브러쉬를 만들 때 그 브러쉬의 원리, 제일 먼저 브러쉬를 만들기를 누르면 모양 소스와 그레인 소스가 필요해요.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선의 속성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건데, 프로 라이브러리에 굉장히 소스가 많아요. 이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하드, 동그란 하드, 원, 서클과 블랭크, 그냥 네모나게 칠해진 것. 이게 그냥 기본 펜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펜. 자, 동그란 모양으로 그레인 소스는 패턴과 같은 거예요. 바탕. 꽉 찬 바탕을 표현한다. 동그란 모양으로 꽉 찬 바탕을 표현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뭘 바꿔볼까요? 모양을 바꿔볼게요. 헥사곤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헥사곤 모양으로 꽉 찬 걸 표현한다죠. 이렇게. 이제 이 상태에서 그레인 소스를 한번 바꿔볼게요. 뭘로 해볼까요? 플레이크스, 가루 같은 거 가루로 해볼게요. 그러면 육각형의 모양의 가루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이 가루가 플레이크 패턴이 이 육각형 안에 그냥 이 정도 표현된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이렇게 계속 했다고 했을 때, 계속 문댔을 때 얘가 반복이 되고 이게 패턴처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양과 그레인, 이걸 정말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포토샵으로 치자면 이건 클리핑 마스크죠. 이건 뒤에 클리핑 마스크를 씌운 사진과 같은 거고. 한 번만 더 바꿔볼게요. 여기에서 모양을 이런 것 큐브로 했어요. 큐브. 모양을 큐브로 하고 그레인을 블랭크로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자, 어떻게 보일까요? 느껴지시나요? 자, 한번 점을 찍어볼까요? 그렇죠? 큐브 모양의 도장으로 그냥 새까만 걸 표현한 거죠. 이걸 연속해서 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게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장 같은 건데, 이걸 조금 반복이 안 되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선으로 가서 이걸 간격을 늘려버리세요. 간격을 늘리고, 지금 최대 크기로 했는데 너무 작죠? 그러니까 일반에서 크기 제한을 최대한 늘리세요. 늘린 다음에 한 이 정도로 해놓고 점을 찍으면 이렇게 큐브가 생기죠. 자, 계속 움직여도 안 나오죠. 일정 거리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마치 도장처럼 된 거죠. 그럼 얘가 색깔이 옅은 그레이다. 이렇게 찍어 놓고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따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걸 지우면 이런 식으로
큐브를 쉽게 그리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투시를 신경 쓰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투시도 맞춰진 도형들, 그런 것들을 여기 다 만들어 놨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제가 일러스트로 만든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원이죠. 정원이라고 해서 이거를 점을 탁 찍어요. 그러면 제 눈에는 보이는데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이걸 복제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복제, 복제, 합치고 한 번 더 복제, 복제. 이제 보이시나요? 이게 겨우 저한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이용해서 저는 이렇게 밑에 깔아놓고 스케치를 할 때가 있어요. 거의 정확한 원이 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밑에 거를 뭐 끈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불편한 게 있을 때 쓰려고 만든 거예요. 더 보여드리면 육면체를 복제, 복제 합치고 한 번 더 복제, 복제하고 합치면 여러분 눈에 보이겠죠?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살짝 늘리면 또 비율이 달라져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개체를 그릴 수 있겠죠? 짜잔. 아주 투시를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알죠. 저도 아는 게 있어요. 이쯤 되면 잘 하시는 분들은 아니 설정에 그리기 보조를 이용해서 충분히 사각형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어렵게 하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만의 방식이 필요했던 거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여기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도 하니까. 원기둥 같은 거 잘 안 되죠? 원기둥 4번 한번 해볼까요? 자, 원기둥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브러쉬를 따로 만들어 놓고 쓰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싶고, 예를 들어 잘 그려진 그림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제대로 보여주고 싶을 때는 투시 같은 거 되게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도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다가 이제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점선 만드는 법을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점선 어떻게 만드냐고. 자, 마법을 보여드리죠. 예쁘죠? 점선. 그리고 또 다른 점선도 있어요. 점선이 가운데가 비어져 있는 거. 이렇게. 이거 다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근데 그냥 기본 점선은 되게 만들기 쉬워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한번 볼까요? 소스에서 그냥 일반 동그라미와 블랭크 그레인, 꽉 찬 그레인으로 했고, 기본적인 건데 아주 쉬워요. 아까 뭐 눈치챈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 다 끄고 이 간격만 최대로 해 놓으시면 돼요. 아주 쉽죠? 점선 되게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 내가 이걸 몰랐다니. 자, 이 점선 되게 유용하게 쓰이죠, 제품 디자이너들한테는. 그냥 투시를 제대로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좋죠? 이렇게. 그리고 자주 쓰는 게 이 마카. 저는 마카 느낌을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배경을 이렇게 채워야 된다. 이런 거 많이 했죠, 학원에서. 뭐 이런 색으로. 자, 이렇게 할 때 되게 느낌이 좋아요.
영역을 선택해 놓고 그 부분을 문댈 때 좋죠. 한 번 더 문댈까요? 자, 마카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드릴게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1번 마카는요, 제가 이렇게 긋는 대로 따라와요. 이거 나름대로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는데 이게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쓸 때가 있죠. 달라요, 둘이. 이게 둘이 다르니까 한번 잘 비교해서 써보시면 좋은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다른 거냐면 이 회전이에요. 회전. 모양에서 이 모양의 회전을 뒤따르는 획으로 할 것인가, 아무것도 아닌 정석으로 갈 것인가, 반전해서 꺾이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방금 이것처럼 돼요. 이 위에 것처럼. 왼쪽으로 하면,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 보내면 얘처럼 따라와요. 근데 회전을 0으로 해놓으면 절대 안 따라오고 모양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뒤따르는 획에 대해서 잘 캐치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이게 굉장히 안 좋아 보일 때도 있는데 이게 또 유용할 때가 있어요. 자, 이거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만든 게 노이즈예요. 노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펜으로 둥그렇게 만들어 놓고 영역을 둥그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얘를 노이즈를 사용해서 양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색을 조금 어두운 색을 써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노이즈가 뭐 이런 식으로도 쓰고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쓰여요. 배경을 뭐 이런 색으로 해놓고 노이즈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뭐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든지. 보이시죠? 그라데이션을 좀 줘볼까요? 전묘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느낌을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되게 그냥 점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마 텍스처 같은 곳 이런 데 있을 텐데, 있는데 제가 조금 스프레이랑 비슷해요. 스프레이 흩뿌리기. 근데 제가 이거 브러쉬를 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노이즈 한번 봐볼까요? 자, 이 노이즈가 가능하게 한 부분은 바로 지터예요. 지터. 지터라는 거는 얼마나 더 범위를 넓게 사용할 것인가인데, 자, 보이시죠? 여기 변하는 거. 이게 그냥 소스에서, 모양 소스에서 그냥 기본 프레임으로 지나가게 하는 건데, 여기서 이 지터를 늘려버리면 이 모양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퍼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퍼졌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놓고 쓰면 그냥 선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쵸? 지터를 이렇게 100%로 해놓고, 그 다음 브러쉬 식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이게 굉장히 되게 잘 써먹었던 건데, 뽀롱뽀롱뽀롱뽀롱. 자, 이렇게 뭔가 식물이 풍성하게 자란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노란색 꽃이 폈다고 생각해 볼게요. 노란색 꽃이 폈는데 식물인데 같은 건데 얘가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간격이.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 이 안에 노란색 꽃들이 펴있는 느낌이죠. 자, 이런 걸 제가 또 직접 만들었어요. 이것도 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제가 직접 바꿔서 쓴 거예요. 뭐 이런 것, 보케라는 거를, 자, 보케라는 거를 이 모양을 바꾸면 왠지 비슷한 느낌이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뭐 이런 걸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되죠. 여기서 이제 간격만 좀 수정을 하고 지터를 바꾸면 얘가 이것과 비슷한 느낌이 날 거예요. 보케 근데 이거 예쁘다. 이런 툴들이 이미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재밌게 쓰고 있는 게 명암인데 이게 모양을 한번 보시면 아주 얇은 일자 선이에요. 이 명암이라는 걸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쉽죠? 명암이 아주 쉽게 명암을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누르는 힘에 따라서 얘가 작거나 크거나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고 또 만들어 본 게 햇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명암인데 그냥 이런 느낌의 명암 있잖아요. 그 웹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좀 이런 명암들 많이 쓴 게 있던데 이렇게 이런 느낌의 명암. 그리고 햇센 2라고 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 또 그냥 뭔가 아트적인 느낌을 표현할 때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근데 아저씨가 수염을 길렀어요. 수염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비 내릴 때 비 내리는 느낌 할 수도 있고요. 아참, 그리고 영상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유선형이라는 아주 중요한 옵션인데요. 선을 부드럽게 못 그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유선형이라는 옵션을 최대치로 해놓으면 본인이 조금 삐뚤빼뚤하게 선을 그었더라도 그린 속도에 따라서 조금 더 완만하게 표현이 되는 그런 옵션이에요. 선을 깔끔하게 사용하길 원하실 때는 이 옵션을 사용해주세요. 솔직히 제가 뭐 브러쉬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특별한 것들, 점선이나 노이즈, 식물, 아니면 이런 거 명암 쉽게 놓는 거, 그리고 이 가이드들, 육면체, 정육면체, 뭐 원기둥 이런 가이드들 빼고는 여기 있는 것들 대부분을 수정을 하거나 좀 하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브러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러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려면 직접 계속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핵심은 많이 써보고 수정해보기. 제가 이 브러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이건 직접 써보는 게 참 중요하겠더라고요. 이 지터들, 이 값들 계속 수정을 해보면서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속 느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브러쉬들마다 내가 원하는 브러쉬마다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 유용하게 쓰고 있었던 브러쉬들 집중적으로 알려드렸고요. 이 브러쉬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저의 홈페이지에 같이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브러쉬 파일 받아서 직접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꾸준히 저의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